안녕하세요. 차마카세 민경빈 기자입니다. 푸른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빛내 국산 신차들 짧고 굵게 한 줄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차량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친환경적이거나 커지거나입니다. 지난해 일시적 수요 둔화를 뜻하는 캐즘 현상이 전기차 시장을 덮쳤는데요. 판매량만 살펴보더라도 전기차가 주춤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임모아 결국 방향성은 전동화가 맞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러 글로벌 카메이커들이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한 국산 카메이커들은 꽤 공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친환경 전환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통상 2월 중순이 돼야 발표하던 보조금 개편안이 촬영일인 2일 발표됐습니다. 보조금이 없어 전기차 판매 절벽이던 1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기다리던 친환경차가 있으시다면 열심히 고민하시다 계약하러 달려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브랜드별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것일 아이오닉 9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이 올해 상반기 출시됩니다. 공개된 6인승 모델 내부 사진을 보면 1열과 2열에서 차량의 정체성이 잘 드러납니다. 서스펜션 튜닝이 기아의 EV9처럼 말랑말랑하게 돼 있다면, 그리고 회생제동 0단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2열에 탑승하신 분들은 아마 훌륭한 움직이는 거실을 갖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몇몇 장관들이 EV9을 관용차로 운영하거든요. 아이오닉 9 보면 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EV9에도 지적되는 친환경 소재의 가벼운 느낌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고급감을 높이고 있다고 하니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드디어 성형수술 아이오닉 6입니다. 못생겨서 슬픈 차 아이오닉 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올해 상반기 출시됩니다. 국산 순수 전기차 중 유일한 세단 아이오닉 6가 현대차의 패밀리룩을 갖추고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도를 보면 1열에 헤드라이트가 적용된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그래, 네가 더 못생겨질 수는 없어. 우리는 세단 전기차가 필요하니 환영한다 정도가 아닐까요? 사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N모델의 등장입니다. 아이오닉 6N이 내년 하반기 시장에 공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아이오닉 5N이 온갖 상을 휩쓸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데다 역학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세단인 만큼 N모델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33 팰리세이드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중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건 역시 The All New 팰리세이드입니다. 이미 지난달 20일 사전 계약 첫날 33,567대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고 9인승 모델의 시트 배열이 눈에 띕니다. 333, 그러니까 1열 가운데도 시트를 추가하고 3열까지만 만든 건데요.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던 4열을 과감히 없애고 2, 3열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1열 가운데 사람이 앉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넉넉히 2, 3열을 채워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무한 확장 EV4, EV5입니다. 기아가 순수 전기차 EV 시리즈에 준중형 세단과 SUV를 추가합니다. EV3와 EV9의 중간 사이즈 정도로 보이는 EV5보단 첫 세단 EV4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최근에 기아 공장에 방문해 위장막이 씌워진 EV4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해치백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위장막이 씌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실루엣은 EV3, 9의 벌크한 각진보다는 유려한 EV6에 가까웠고요. 무엇보다 크기가 준중형이라기엔 상당히 큰 느낌이었습니다. 실내 공간 여유가 많은 전기차 특성까지 고려하면 무조건 준중형 세단 이상의 공간감을 줄 듯합니다. 기아가 확실히 국내 카메이커들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만들어가네요. 마스크 벗으니 귀여운 얼굴 타스만입니다. 기아가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을 올해 3월경 판매 시작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모하비를 애정했다는 건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 뒤를 이을 마초적인 차로 타스만이 기대를 모았는데 위장막을 벗겨보니 생각보다 귀여운 얼굴이었습니다. 직접 보면 차체의 크기에서 나오는 위압감도 있고 유일한 경쟁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 칸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훌륭합니다만 조금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네요. GM과 포괄적 협업을 맺었는데 픽업 트럭에서 뭔가 그럴싸한 협업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플랫폼 시대 PV5입니다. 기아가 올해 하반기 목적 기반 차량 PV5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낯선 개념이죠. 차는 차인데 용도에 맞게 실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차입니다. PV5는 중형이 될 테고 사이즈에 따라 숫자가 바뀔 거고요.
활용성 높은 작업차로 무엇보다 기아의 새 먹거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아가 도전하고 성과를 거두면 현대차가 이어받는다는 말이 일리 있어 보여요. 확실히 기아가 도전적인 차량을 많이 출시합니다. 어림없다 타스만 무쏘 EV5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전동화 픽업 트럭 무쏘 EV5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 프로젝트 500으로 알려졌는데 무쏘의 이름을 달고 나올 듯합니다. 전면부는 토레스를 닮아 있는데 픽업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럴싸하네요. 사실 국산 픽업은 칸 정도가 다였는데 타스만에 이어 무쏘 EV5까지 경쟁 제품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결국 쌍용차의 정체성 KR10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코란도의 후속 모델로 프로젝트명 KR1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중형이 아닌 소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프가 어렴풋이 스치는 귀여우면서 다부진 예상 디자인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역시 쌍용의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는 쪽을 택했나 보네요. 짧고 빠르게 2025년 국산 신차 알아봤는데요. 이 차들 올해 모두 소개해드릴 테니 차마카세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차마카세였습니다.